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마지막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머크, 그러니까 MSD와의 독점 계약에 가져올 그 키트루다 SOC 로열티가 기업 가치에 실제로 어떻게 숫자로 찍히게 될지, 그리고 현재 이 4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당신이 궁금해하실 핵심만 딱 사실에 기반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시장의 그 막연한 기대감이요, 재무제표에 찍히는 확신으로 바뀌는 그 변곡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변곡점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 동력, 그러니까 기술의 독점적 가치, 또 코스피 이전이라는 수급 모멘텀, 그리고 현재 주가의 기술적 위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알테오젠을 지금의 이 위치에 올려놓은 근본적인 가치부터 봐야겠죠. 바로 핵심 기술 ALTV4와 머크의 계약 변경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계약 하나가 사실상 알테오젠의 운명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과언이 아니죠. 오히려 체질을 바꿨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기존의 비독점 계약은 알테오젠이 기술을 제공하고 그냥 정해진 기술료를 받는 뭐랄까 일종의 용역 제공자 입장이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하지만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독점 계약으로 바뀌면서 알테오젠은 이제 연간 수십조 원을 판매하는 블록버스터 신약 키트루다의 파트너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키트루다 SC가 팔릴 때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아하. 쉽게 말해서 일회성 보너스를 받던 입장에서 매달 몰급이랑 성과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바이오 기업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이 ALT-B4 기술의 가치를 알아본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미 10곡 이상이 MTA, 즉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보통 제약 기술 계약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MTA, 물질 이전 계약은 우리 기술을 한번 테스트해보겠다면서 실제 물질을 받아가는 단계입니다. 네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일부 기업들은 심지어 자기 순번을 지키기 위해서 옵션 계약금까지 내면서 줄을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순번을 맡아두는데 돈을 쓴다고요? 이건 뭐 인기 있는 식당에 자리가 날 때까지 돈을 내고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과거에는 알테오젠이 기술을 팔기 위해 제약사들을 찾아다니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쓰기 위해 경쟁하는 이른바 갑을 관계가 역전되는 거죠. 아, 권력의 이동이군요. 네,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테오젠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를 넘어서 피하주사 제형 시장의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문직이라 그 단어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기술이 키트루다라는 항암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텐데요. 다른 파이프라인으로의 확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자료에 호주의 CSL이라는 회사가 언급되던데요. 네, 그 부분도 알테오젠의 장기 성장성을 볼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CSL은 연매출이 10조 원이 넘는 글로벌 20권의 대형 제약사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가 프리비젠이라는 면역 글로불린 제제인데 현재는 병원에서 맞는 IV, 정맥주사 방식이거든요. 아, 정맥주사 방식. 만약 여기에 알테오젠의 ALTV4 기술을 적용해서 환자가 집에서 편하게 만든 SC,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편의성이 극대화되니까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겠죠. 정맥주사 맞으려면 몇 시간씩 병원에 있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는 알테오젠의 기술이 단순히 항암제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처럼 파이프라인 하나하나가 가진 잠재력이 엄청나네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한 만큼 이 분석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기술의 가치, 즉 펀더멘털은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런 펀더멘털의 변화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코스피 이전 상장입니다. 이게 단순히 소속 시장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건 주식의 수급 구조,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판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 때문입니다. 패시브 자금이요? 네.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고 코스피 200 같은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면요.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 사는 ETF나 인덱스 펀드들의 자금이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주식을 사들이게 됩니다. 아,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무조건 사야 하는 돈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이건 특정 가격대에서 주가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예측 가능한 대규모 매수세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개인 투자자나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강해지고 변동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식의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 시장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도 알테오젠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섹터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그 자금들이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섹터 로테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돈은 소위 뜨거운 돈, 한mon이라서 또 다른 유망 섹터가 나타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물론 단기적인 유동성 쏠림 현상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테오전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아, 두 개가 동시에. 네, 단기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안 그 뒤를 이어서 패시브 자금이라는 안정적 매수세가 받쳐주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즉, 단기 모멘텀이 중장기적인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코스닥의 대장주가 코스피의 대형주로 체급을 올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펀더멘털의 변화와 수급 구조의 개선, 이 두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45,500원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뛰어들어야 할 매력적인 구간인지 아니면 이미 오른 주가를 보면서 추격 매수는 자제해야 할 구간인지 차트를 통해 냉정하게 평가해 보죠. 현재 가격대를 평가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준선,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선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결정적 지지선은 42만 원입니다. 42만 원이요? 네, 차트를 길게 보면 이 가격대는 과거에 몇 번이고 뚫으려다 실패했던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 이제는 그 역할이 바뀌어서 주가가 쉽게 깨고 내려가기 어려운 견고한 지지선이 된 거죠. 따라서 이 42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위쪽의 저항선은 어디로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두 군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자리가 바뀌는 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고 다른 하나는 이전 고점 부근입니다. 이 두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현재 45만 5천 원은 결정적 지지선인 42만 원 바로 위에서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할 위험한 구간이라기보다는 코스피 이전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으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만약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현재가부터 결정적 지지선인 42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늘려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명확한 가격 제시 감사합니다.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
과거에도 이 행사에서 제2의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탄생하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서 기술 이전이나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가장 큰 장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모두가 주목하는 기업들보다는 뒤늦게 참가를 발표했거나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숨은 보석 같은 기업들에서 진짜 큰 기회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 중에서 알테오젠처럼 확실한 가치를 가진 종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십시오. 010-2165-6100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엄선한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수 매도 가격 전략까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며 이 기회는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테오젠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깊게 파고들었는데요.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결국 리스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잠재적 위험 요인은 반드시 존재하죠. 알테오젠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대비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경제 변수, 특히 금리입니다. 금리요? 네. 바이오 기업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 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이 높아져서 기업 가치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시장의 금리 변동성은 항상 주시해야 할 외부 변수입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리스크 외에 알테오젠 기업 내부적인 리스크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는 ALT-B4 기술을 도입한 다른 파트너사들의 글로벌 임상 진행 상황입니다. 머크의 키트르다 SC 성공은 정말 대단한 성과지만 알테오젠이 진정한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제2, 제3의 성공 사례가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만약 다른 파이프라인의 상업화가 계속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 키트루다 하나만 성공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장기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관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또한 과거에 불거졌던 독일 특허 분쟁처럼 예상치 못한 외부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투자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잠재력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재력과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는 이런 심도 있는 분석, 유용하셨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입니다. 관련해서 아직 오르지 않은 알짜 종목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010-2165-6100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둘러싼 핵심 가치부터 수급, 차트 분석, 그리고 잠재 리스크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제 시장이 알테오젠에 던지는 질문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과연 그 기술이 성공할 것인가 였다면 이제는 줄을 서 있는 수많은 파트너십 요청을 어떻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로 넘어간 거죠. 질문의 차원이 달라졌군요. 네, 특히 키트루다 SC 상업화 이후에 체결될 첫 번째 신규 계약이 앞으로 남은 10개 계약의 기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네요. 첫 계약이 바로미터가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이 스스로 곱씹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단순한 기술 개발사를 넘어 당신이 언급한 SC 제형 세장의 문지기, 즉 게이트키퍼로서 협상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당심이라면 매출이나 이익 같은 재무제표 숫자 외에 어떤 비재무적 데이터를 꾸준히 추적하시겠습니까?